은행어입니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부용정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건축물처럼 형태가 확정된 사물들은 작은 오류들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려야겠습니다. 나무나 풀, 구름처럼 형태가 가변적인 자연물들은 상대적으로 형태가 틀리더라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잘못 그려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연물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서가 있습니다. 각각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옥은 참 아름다운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인 것만큼 그리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스케치를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숲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무들은 형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어두운 정도를 설정하는데 주력하면서 그려 나갑니다. 스케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은색으로 확고한 어두움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지난번 두 장의 그림과는 또 다른 결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튤립 그림은 밝은 저채도의 그림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고 풍성한 그림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인기는 없었습니다. 산토리니 그림은 대비가 강하고 화려하게 그렸었습니다. 오일 파스텔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톤과 채도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번 그림은 전체적으로 아주 어둡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둡고 낮은 채도를 유지하고 나무 사이로 비쳐들어온 빛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화면 전체가 그늘 속에 들어있어서 어둠 속에서 색상의 변화를 잘 표현해야 풍성한 느낌의 그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숲의 밑색을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연못과 땅의 밑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과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어둡기를 잡아나갑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 도시의 왕궁이 5개가 모여있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서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5개의 왕궁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 데다가 최근에 관광 코스로 동선을 잘 만들어 놔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뜸해지긴 한 모양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궁궐에 엄청 자주 갔었습니다. 겨울이 아니면 거의
1, 2주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미술부 활동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야외 스케치와 가을 교내 미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말이면 미술부 친구들이랑 3, 3호 약속을 잡고 주로 고궁으로 야외 스케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야외 스케치만큼 행복한 놀이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그리 훌륭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오히려 야외 스케치 전날의 준비 과정입니다. 매번 마음이 설레서 팔레트도 깨끗하게 씻어놓고 붓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종이도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다음날 무얼 그릴지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하면서 마구 설레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묘한 경쟁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이 확 달라진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학창시절은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수다를 떠는 동안 그림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림이 원하는 분위기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만으로 보면 마치 비 오는 날처럼 우중충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기에 빛을 그려 넣을 예정입니다. 나뭇잎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땅에 내려앉습니다. 회색 그림자 옆에 따뜻한 색을 칠해줍니다. 완전히 노란색은 아니고 베이지색입니다. 한결 화사해졌습니다. 같은 색으로 나뭇잎에도 빛을 찍어줍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나뭇잎의 부피감은 잡혀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아주 조금씩 빛이 다 부서지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반대편 쪽 나무는 왼쪽보다 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 기와의 윤곽이 너무 적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 조금 밝은 것들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해놓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간격과 기울기를 잘 맞춰서 너무 튀지 않도록 그립니다. 이제 기와에도 빛을 그려 넣어 주겠습니다. 같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기와의 결을 따라서 그립니다. 기와의 골을 따라 일부분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자의 색에도 변화를 줘야겠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아닌 이상 그늘 안에도 어느 정도의 색은 구별이 있습니다. 어둠 속의 색 변화는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연못의 물결을 표현해 줄 차례입니다. 연못의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어서 물결이 잔잔합니다. 물 이끼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연두빛을 띠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결에 비친 사물은 세로 터치로,
그리고 물결의 표현은 가로 방향 터치로 그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림은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난간의 표현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갈색은 단조로울 것 같아서 핑크색을 선택했습니다. 마무리 과정은 색을 자주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